네, 오늘부터 로투데이에선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윤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률방송 시청자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S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석 대변인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이윤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사법률이라는 막중한 코너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앞으로 풍성한 내용을 준비해서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작인데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네. 세계 법률가들이 네. 지난 7일 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원 판결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배모 씨 등 네.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 당사자와 네. 사망한 피해자 유족 등 총 네. 12인이 네.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일본국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네. 오랜 시간의 재판 끝에 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제34 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네. 패소한 피고 일본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서 네. 결국 2021년 1월 23일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사실 위 판결 외에도 네. 현재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광모 씨 외 19인 또한 네. 2016년 12월경에 네. 일본국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광모 씨 외 19인의 소송은 며칠 뒤인 네. 4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법률가 성명서?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계 법률가, 네. 즉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변호사와 네. 법률 연구자들은 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의 판결을 지지하고 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네. 지속히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네. 세계 법률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특이한 점은 네. 성명서에 참여한 법률가가 네. 총 400여 명인데요. 네. 이 중 일본 변호사와 연구자가 무려 190여 명으로 네. 참여자의 반에 가깝습니다. 네. 결국 일본 내 법률가 사이에서도 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계 법률가 성명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네. 광모 씨 외 19인에 네. 관한 서울지방법원 네. 제15민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배상 판결은 내려졌는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일본에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한 국가의 네. 재판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라는 판결에 관하여는 네. 국제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국가면제인데요. 네. 국가면제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네.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는 주권 평등 존중 원칙에 따른 이론으로 네.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유엔 국가 면제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서 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네. 위 논리대로라면 네. 대등한 한 국가의 재판부가 네. 다른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판결, 즉 지배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의 네. 국가 면제 논리는 절대적 국가 면제로만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네. 1975년에 절대적 국가 면제를 인정한 바 있지만 네. 사실 이게 20세기 들어와서는 네.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비권력적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면제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에 우리 대법원 또한 네. 1998년에는요. 네. 전원합의체로 상대적 면제를 인정하는 즉 비권력적 상업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 면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뭐 일본 정부도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일본 정부는 역시나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의 판결은 네. 국가 면제를 위반한 판결이라며 비난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네. 절대적 국가 면제만을 기초로 한 것이거든요.
현재 상대적 국가 면제 이론이 지배적인 현 시대와는 다소 안 맞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가 면제에 관한 유럽 협약 제11조에서는 네. 법정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훼손 등에 따른 보상 절차 시 국가 면제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유엔 국가 면제 협약 제12조 또한 네. 법정지 내 불법 행위에 관하여 네. 국가 면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또한 네.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법률입니다. 네네. 법률에서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네. 국가 면제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네. 2006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적 면제 이론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네. 세 개의 법률과 성명서 또한 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절대적 국가적 국가 면제가 아닌 네. 상대적 국가 면제를 적용하여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네. 지속히 손해배상액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네. 덧붙여 성명서에서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이 네. 아시아 최초로 국가 면제 예외, 즉 상대적 국가 면제를 적용한 것으로 네. 인권 예외 요건을 논증하였음은 물론 네.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는 판결이라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네. 이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이 국내는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유사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2차 대전 중 네. 강제 노역과 관련한 페리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페리니 사건은 네. 독일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던 1944년에 네. 독일군에 의하여 강제 노역을 당한 페리니가 독일을 상대로 이탈리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다시 이제 이탈리아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서 ICJ가 네. 이탈리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독일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네. ICJ는 사안에서 네. 상대적 국가 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네. 국제법위원회 국가 면제에 관한 작업이나 네. 유엔 조약의 채택 과정에서 관습 국제법 국가 면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즉 독일의 점령 당시 강제 노역을 한 사안과 같은 경우 네.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각국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의 주요한 논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의 손을 들어줬죠. 네. 이게 그럼 우리 위안부 배상 판결에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ICJ 판결은 2012년의 것이고요. 네. 아직 상대적 국가 면제 논리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의 판결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법정지의 불법 행위에 관하여 네. 국가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는요. 페리니 사안과 위안부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국제적으로 위안부와 같은 폐해는 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네.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깊이 정착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에 우리 정부도 또한 네. 적극적인 국외 활동을 통해서 네. 위안부의 피해 사례를 더욱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좀 부각시켜서 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네. 위안부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네. 지급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